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여전히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좀 쉽지 않다. 금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다라는 부담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2023년 금리 전망을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가늠은 되거든요. 연내 한 번 더 내리거나 말거나 뭐 그 정도로 이제 최근 들어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인데 내년도 금리 전망이 이게 그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금리를 처음에 한 네 번 정도 내리겠구나라고 봤다가 한 번 정도로 수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 번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두 단계가 올라갔고 잘 보시면 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도 연말 금리 전망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내년도에 두 번 내리는 것조차도 장담을 못 하겠구나. 그럼 이런 어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파월이 센 발언을 또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 경착륙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친 건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금리는 높은데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고 또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9월 들어서 보면 20일 이후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27일 이후부터 증시가 반등 시작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분기가 결산이 되는 과정에서 매도가 이제 겹치는 게 좀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시기적인 문제,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FMC 회의 전후에 어떤 주식시장의 궤적인데 대체로 보면 미증시가 FMC 끝난 직후에는 조금 고전을 하다가 1, 2주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파월 효과인데 일종의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선뜻 플러스까지 돌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나마 이제 지수가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장 초반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5, 그러니까 앞에 5자까지 보여주다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살짝 내려오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내려왔고 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4.07%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내려와서 잘 보시면 코스피 지수 반등하는 거랑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돌아가는 거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좀 줬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가 또 급등을 했는데 중국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또 이제 중국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안화가 이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뉴스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LNG 노조가 이제 셰브론하고 파업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국제유가가 같이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국제유가가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에너지 위로 들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환율이 좀 빠졌는데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실제로 뭐 그런 개입도 나옵니다만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자꾸 환시장 개입한다라는 메시지가 이번 주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지수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재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지금 PF 문제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금 사정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지금 금리 안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이거 건설사 터지면 증권사, 금융사 뭐 다 문제가 패키지로 엮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도 이제 약간은 좀 있어서 시장이 뭐 완전히 플러스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낙폭 줄이는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보면 그 에코프로비엠이 보시면 테슬라가 51선인가? 저렇게 이제 밑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에코프로는 빠졌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버티게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그 외국인들이 그 HBM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을 일제히 사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돌아갈까 좀 호기심이 있었는데 특히 한미반도체 주가 패턴이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확 올리는 경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나오나? 근데 이제 이전하고는 다르죠. 이전에는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그걸 깨버렸으니까 이제 패턴이 또 나온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돌리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초반에 이제 확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버틸 수 있었는데 좀 일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그냥 박스권 놀이죠. 예, 저점이 11만 한 3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계속 이제 저점은 만들어내고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11만 원대 초반, 그다음에 12만 5천 원, 요 부근에서만 계속 뱅뱅 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버텨냈고, 이 부근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양봉을 계속 내면서 이제 돌리고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이제 11만 원 깨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좀 버텨냈던 데 의미가 있었다. 뭐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욕심을 내면 오늘 막 갑자기 확 돌리면서 어저께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막 12만 원 저 목표 주가 상향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좀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했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양시장 매도. 근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건 개인이 이제 오늘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팔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코스닥을 매도한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모처럼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팔았다라는 점에는 좀 변화는 있지만 뭐 규모 면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 좀 매수를 한 편이고 조선업종 매수가 좀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조선주가 좀 보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 하이닉스 이런 거 쭉 샀는데 보면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죠. 그냥 골라놨구나. 네, 이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약간 제약주들 이름을 단 종목군들이 좀 일부 좀 보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고 있었던 일부 반도체 쪽에서는 사던 종목을 좀 계속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붙이긴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를 좀 많이 사서 전체적으로 기관이 순매수로 정리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렇게 좀 골라담는, 그러니까 뭐 파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업종 내에서 좀 엇갈리면서 좀 기관은 좀 다른, 예, 뭐 집중도 면에서 보면 이제 2차전지 외에는 좀 집중도는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8월 저점을 이탈했거든요.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이탈했다라는 건 사실은 지지선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깨지고 나서 곧바로 확 올려놓지 않으면 그 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에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가 여기서 빠르게 다시 8월 저점 위로 올라서는지 여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해결사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애플이 최근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폰의 수요, 요게 평가를 좀 잘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애플이 해결을 하던가 엔비디아가 이제 약세장 기준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0% 피크 대비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서거나 둘 다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야 미증시가 그냥 반짝 반등이 아니라 조금 잘하면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에는 제대로 못 돌렸거든요. 이번 주 다 빠졌죠. 5일 내내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지분만 좀 늘려놓고 아직 활동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내심 어저께 삼성전자 사들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선물을 매수를 안 해버리니까 삼성전자가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좀 또 주최 양시장 ADR이 과매도로 내려가고 하니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특징 종목은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차트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살짝 아래, 그러니까 2480 정도가 올해 2월의 고점 저항대였으면서 이제 4월 이후에는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던 자리였거든요. 일단 이거를 지켜낸 거는 다행이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다가 돌아설 때 꼬리 길게 달린 어떤 패턴을 만들거나 저렇게 돌리면 이제 살아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길게 달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이제 꼬리가 아닌 어떤 하락한 양봉을 낼 때는 다음날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돼요. 예, 다음날 무조건 종가로 플러스가 나야 이제 바닥을 쳤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잘 보면 하락 종목이 오늘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잘 보면 코스닥 분차트인데 이게 이제 아침에 한번 확 10시 이후에 세게 들어 올리고 이제 단기 저점 나왔구나. 근데 그 이후에 궤적을 보면 11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궤적이 나왔어요. 저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플러스가 안 났으면 신용 물량이 되게 많이 신용 물량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반대 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용 투자자들이 못 견디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지수가 종가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못 믿으니까 바로 직전에 고점 근처만 하면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약에 지수가 그러니까 낙폭을 못 줄였다면 오후장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뻔했다. 근데 그 고비 넘기고 나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시장이 되게 아찔한 고비를 한번 넘긴 것 같이는 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에 큰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이제 저점이 나온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월요일, 화요일이 또 ADR 상으로 또 과매도로 내려간 자리가 돼서 좀 중요한 어떤 경쟁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사실 오늘도 저기 장중 브리핑을 작성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사무실 쪽으로 밥 먹자고 와가지고 작성하고 못 올렸어요. 갑자기 급하게 이제 와서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급하게 올릴 만한 사안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 급하면 제가 또 계속 올릴 거니까 장중 돌발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 외에 제가 또 좀 토크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